제가 오, 아크 부대장 할 때 네네. 사진인데요. 오, 멋있다. 오른쪽이 진짜 멋있는데요. 유엔은 이제 훈련을 목적으로 갔지만 네네. 결국 군사 외교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UAE 갈 때 그 이란과 UAE 관계, 네.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가죠. 네. 하기 전에. 그래서 왼쪽은 뭐 매일 훈련하는 거니까 네. 매일 유엔군하고 같이 헬기 타고 훈련하고. 맨날 헬기 타요? 네. 아. UAE군이 또 이제 헬기나 이런 지원은 저희보다 잘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많이 원한 만큼 탈 수 있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네. 가운데가 전데요. 그 옆에가 UAE군 대령이에요. 높은 기책인데 네. 그분이 뭐 제가 갈 때는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항상 같이 가줬고요. 아, 네. 네, 오른쪽은 이제 UAE에서 이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태권도 좀 시범 좀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아. 지원했던. 지금 그런- 태권도 몇 단이에요? 저는 태권도 6단까지. 와, 6단이에요? 그 그만뒀습니다. 야, 태권도 6단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강제로 따는 이 태권도 1단인데, 와, 김 단장님 같이 다니면 든든합니다. 태권도 6단이라면 6단, 와. 제가 그 2009년도 6단을 땄는데요. 네. 근데 707 가보니까 대부분 합이 뭐 15단, 20단 되는 사람 많아서 특전사 다르구나. 명함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저거는 뭐예요? 왼쪽- 아랍 전통 의상 네, 이거 전통 의상인데 네. 그 유해군들이 네. 행사 있을 때 초대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결혼식을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부대원들하고 갔는데 네. 또 제가 부대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약간 왕족들이 입는 옷인데 네. 저보고 한번 입어보라고. 왕족들 입는 옷이에요, 저게? 이제 오른쪽 오. 뒤에 사진이 보면 네. 저 사람이 이제 UAE 초대 왕이자 대통령입니다. 아부다비 왕이면서 초대 대통령. 예, 그래서 오. 이제 저희가 그 UAE 뭐 제일 유명한 거 두바이에 네, 그렇죠, 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건물 멋있는 예,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네. 그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게 저희 뭐 한국에서 지었다는 이야기 있는데 네, 그렇죠. 삼성에서. 저희가 다 지은 건 아니고 네. 삼성물산이 이제 네.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건설을 했고요. 네. 그 부르즈 칼리파가 부르즈라는 게 탑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부르죠. 네. 원래는 두바이의 탑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즈 두바이가 원래 이름인데 네. 이 공사하다 보니까 한 1조 정도 이제 추가 비용이. 비용이 더 들게 네, 됐는데 이게 부족 국가니까 두바이 부족과 아부다비 부족은 서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두바이 부족장이 막투미, 그 막투미 이제 두바이 왕이에요. 네. 부족장이 왕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아. 아부다비 큰형님 왕한테 네. 형님 1조만 좀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 사람이 칼리파가 사진에 있는 칼리파가 아, 네네. 알았어 뭐 1조 가져가 하든지 야 근데 이름은 내 이름을 좀 하자 해가지고 오. 자기 이름 칼리파잖아요. 네네. 그래서 칼리파 탑 아. 이렇게 이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 가면 부르즈 칼리파고 앞에 있는 길도 네. 칼리파 로드 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붙였죠. 오, 그리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외교 활동도 많이 했고 네. 또 한국에서도 뭐 대사관에서 저희 뭐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하면 외국군들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 대사관에 있는 미군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진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우리 그 대사관 행사 때 미군 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뭐 다음 장도 좀 아니, 오른쪽 밑에 저 정복이라 하나요, 저런 거. 네, 정복입니다. 네. 한 장 더 넘겨보시죠. 저는 같은 군인이지만은 이렇게 네. 그 경찰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정복 입은 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정복 입은 게 그죠? 전투복보다도. 누구라고요? 저기는 미 대사관에 있는 아, 네네. 미군 중령인데요. 아, 멋있다. 네. 여하튼 그죠? 그 친구도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저랑 친하게 지냈죠. 아, 네네. 네. 미군은 해외에 나가면 이제 해병대가 대상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병대는 이제 뭐 부대비 단위로 해서 네. 뭐 50명, 뭐 많게 몇백 명 수준으로 있고 그 외에도 무관이 저희는 뭐 한두 명 있는데 네. 미군은 기본 20-30명씩 있어요. 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다음 장 넘길 수 있나요? 오, 또 있네요. 이거는 훈련 사진이고 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거는 그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네. UAE 대령인데 저 사람하고 살짝 보이는 모르지만 밑에 해군 모자 보입니까? 저게 뭐냐면 네네. 청해 부대가 재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예, 그래서 한 번씩 오만이나 UAE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있을 때 UAE 아부다비 항에 청해 부대가 네네.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벤트를 하거든요. 네. 함상 행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UAE 군들이나 또 뭐 한국 관련된 대표자들 초청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UAE 대령을 모시고 제가 같이 갔다 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 청해 부대 파병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청해 부대가 뭐 거리상으로는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네.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정세가 사실 되게 좀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면 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저희 한국 유조선 또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국 유조선에 한해서 네. 이제 뭐 호위를 하겠다든지 네. 그리고 방식을 또 어떻게 하겠다든지 네.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네, 네.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아. 파병을 한다고 하면 네, 뭐 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파병해야 된다 또는 이제 군함을 보내야 된다 하니까 좌파들이 바로 나오는 게 왜 청년들이 남의 나라 전쟁 가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라고 딱 나오는데 금방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한미 동맹을 위해서 일단 파병을 하자. 오케이 해놓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미국과 맞습니다. 동참하고 있구나. 네. 동맹 관계구나 이제 확인시켜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만 말씀하신 대로 파병 규모 네.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말고도 많은 파병을 갔지만 네네. 한미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네. 가장 저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제가 한 장 더 넘겨보시겠어요? 이거 선생님께 퀴즈 내려고 제가 가져온 아, 그래요? 거예요. 아, 네. 뭡니까? 이거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 앞에는 군인, 오른쪽 네. 제일 밑에가 저 단장님 사진 네. 같은데, 오른쪽 제일 하단에 맞죠? 네, 왼쪽이 이제 초청장인데요. 네. 머린코어 볼이라고 해서 네. 결국은 미 해병대 이제 창설 기념일. 아, 초청장인데 되게 멋있네요. 예, 그 UA에서 미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인데요. 아, 한국 나라별로 티켓이 할당돼 있더라고요. 네네. 저기가 그 UA의 가장 큰 하얏트 호텔을 통으로 빌려서 하는데 아, 들어갈 때 뭐 메틀 디텍터부터 해가지고 네. 엄청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나라별로 티켓 2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한 장 가져가고 네. 한 장은 대사관이 한 장 가져가서 갔었는데 대부분 군인들 많이 오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퀴즈는 네. 미국이 독립 선언하면서 네.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그 미국 건국이 네. 1776년입니다. 네, 1776년. 근데 머리커볼은 1775년이네. 1년 빠르네요, 저게. 네, 네. 네. 아십니까?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죠. 독립선언이 있게 되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근데 왜 1년 빠르냐 이 말이죠. 네.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요. 미 해병대 시작이란 뜻입니까? 저게 해병대 1년 네. 빠르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75년에 이제 네. 영국 왕이 폭정을 하면서 네, 그렇죠. 미국이 독립하겠다 싸우기 그렇죠.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뭐 육군, 해군, 해병대 다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물론 공식적으로 다시 미 해병대가 창설되는 연도는 그 이후에 생기지만 지금 또 상징적으로 독립선언 전에 영국으로 또 독립하기 위해서 전투했을 때 만들었던 해병대. 네. 그 해병대가 1775년이거든요. 아, 의미가 있네요. 네. 미국 독립을 이끌어낸 게 네, 해병대였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덕분에 이듬해 네. 독립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 해병대 의미로 기여했다는 것까지 역사에 남을 수 네, 있는 그래서 거네요. 매년 이제 1775년 기준으로 아. 해병대 생일 네. 머린콜 버스데이 볼 해가지고 네. 이제 행사를 하죠 이벤트를.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아부다비 UA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UA 아부다비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행사를 할 때 그때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 멋있습니다. 이제 해파병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전투 경험을 쌓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군사 외교를 통해 가지고 네네.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이제 국위 선양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나라를 위하고 또 군 전투를 또 올릴 수 있고.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아쉬웠던 게 우크라이나 전이 터졌을 때 네네. 뭐 북한이 지금 뭐 10,000명 이상 러시아에. 러시아에 네. 보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망자도 뭐 1,000명 이상 났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북한은 분명히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로부터 금전적인 지원도 받았지만 전투 경험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말은 저희한테는 반대로 위협이 증가했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물론 뭐 6번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여러 가지 통해서 북한의 위협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저희는 뭐 인구
인구가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병력 축소라든지 네. 또 군복무 기간 단축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이리 와 있는 우리 파병의 기회마저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네네. 우리가 향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억제를 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도 우리 군에 보면 그런 군 관련 명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제가 저 파병 갈 때 많이 기억하는 게 그 천하 수완 망전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더라도 반드시 위험은 따른다. 그래서 대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군인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73년째 지금 정전 상태로 있으면서 네. 우리 군대도 뭐 속된 말로 지금 행정 군대가 됐다. 그렇죠. 특히 뭐 안규백 국방부장관 들었어도 이재명 장관 들어서 지금 삼단봉 들고 네. 유병 근무 쓰고 그러니까 말로 하고 군사 훈련도 실탄 훈련 하지 마라 그러고 맞습니다. 네. 말로 하고 탁상 공론하고 네. 뭐 글로 종이로 이렇게 싸움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을 모르고 네네. 실제 전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그런 고민이 좀 덜한 거죠. 약해진 거죠. 그러려면 많이 약해졌죠. 저희가 이런 파병이라든지 이런 전투 경험을 쌓아야만 정말 더 강군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호르무즈 관련된 우리 파견 부분 또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서 네네. 국익에 도움되고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되고 또 국민들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네네. 파병을 한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 국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좌파들이 선동하고 있는 게 파병은 곧 죽음 아니냐? 파병은 곧 죽음이니까 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파병을 원하고 네. 가서 전투 경험도 쌓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많다고 말씀하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아니 이게 그 인터넷 쳐보시면 압니다. 해외 파병 경쟁률 치면 상당히 높고요. 이게 제가 UAE는 제가 사실 파병 관련된 불만도 많습니다. 군에 많이 있는데 네네.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가 파병 가면 파병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월급은 우리가 군인들은 사실 하루 8시간 근로를 하지 않고 사실 뭐 한 20시간 또 일을 합니다. 시간을 구애하지 그리고 이제 소령 이상은 초과 근무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부대 살듯이 근무를 하죠. 그래서 제가 뭐 돈이 따지는 건 아닌데 이게 다 또 사기와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파병 가면 해외 파병 수당이나 나오는데 남들은 월급 받고 수당 받으면 많이 받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수당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하나만 받게 돼 있어요. 해외 파병 수당을 받다 보니까 국내에서 받는 수당을 안 받는 거죠. 근데 특전사는 특히 707은 대텔 수당이 아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받거든요. 높거든요. 그리고 부상 같은 경우는 부상하면 뭐 장려 수당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다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UAE가 또 그 훈련이다 보니까 사실 제일 힘든 훈련을 하는데도 위험하고 헬기 타고 뭐 하는데도 안전하다고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사분을 가지고 내가 이게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보통 8시간에서 뭐 10몇 시간 일하고 집에서 가서 자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가족들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받는 돈하고 위에 파병 와가지고 24시간 부대 안에 있으면서 훈련만 하고 주말에도 어디 못 나가고 있으면서 받는 돈이 30만 차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 파병 수당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놓죠. 계속. 멋있는 사진. 약해요? 또 있나요? 사진 혹시요? 아니요, 답니다. 그러니까